출생 연령을 따지는 거는 예방 접종하고 생일 파티 할 때. 안녕하세요. 삼성제TV의 미니아빠 춘희아빠입니다.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하고 이제 면담을 하다 보면 이거는 병원에서 태어날 때 한 번 더 설명드릴 걸, 이런 점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이른둥이 출신들. 근데 이제 전체 출생아 중에 조산아 비율이 점점 올라가잖아요.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조산아로 출생을 하고 있고, 근데 이 아이들이 만사가 출신들하고 좀 다르게 더 신경 써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중에 하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조산아 기준이 어떻게 되죠? 37주가 안 돼서 태어난 아이들을 조산아, 이른둥이 아이들이라고 부르고요. 대충 한 달 정도 더 이상 빠르게 태어난 아이들을 조산아라고 하면 됩니다. 조산의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의학적인 이유로 빨리 태어나기도 하고요. 맞아요. 네, 쌍둥이나 다태아 아이들은 만삭의 기준이 좀 달라가지고 맞아요. 네. 혼자 태어나는 아이들에 비해서 그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는 더 조산으로 태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에 이제 난임 치료 하시는 분들 많아서 다태아 애들이 많이 태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조산 비율이 늘어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른둥이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아이들의 연령을 제대로 계산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나오는 개념이 있어요. 바로 출생 연령하고 교정 연령이에요. 이 둘 사이에서 항상 헷갈립니다. 진짜 많이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출생 연령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나이예요. 태어난 날부터 태어난 지 몇 달 됐는지 이걸 따지는 게 출생 연령이고, 교정 연령은 원래 태어났어야 되는 날짜, 그러니까 그걸 출생 예정일이라고 하죠. 그 날짜를 기준으로 며칠이 지났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오늘이 예를 들어 7월 1일이에요. 똑같이 6월 1일에 태어난 아기들이 있는데 한 명은 만삭 출신의 6월 1일 생이었어. 그러면은 7월 1일이 됐을 때 그 아이는 출생 연령도 한 달이고 교정 연령도 한 달이에요. 근데 만약에 7월 1일이 출생 예정이었어. 근데 6월 1일에 태어난 거야. 근데 7월 1일이 됐어. 그러면은 교정 연령이 빵! 제 생각에는 나중에 커서 보면 다 똑같잖아요. 근데 이 몇 개월, 짧으면 한 달 이런 것까지 교정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일단은 아이들이 태어나서 처음 한 1, 2년 동안은 발달이 시기마다 너무 차이가 커요. 그쵸, 맞아요. 문제가 이 주스를 다 못 채우고 태어난 아기들은, 얘네는 태어나서 하는 성장 이전에 엄마 뱃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과정을 하고 있어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아직 뱃속에 있어야 되는 네. 때구나. 그래서 키와 체중이 되게 작을 수 있고 기준이, 그리고 발달도 만삭 출신 아이들에 비해서 좀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이가 일단 태어나고 나면 같은 생일인 아이들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리 애만 이렇게 작지? 우리 애만 이렇게 느리지? 이렇게 걱정이 돼요. 애기가 너무 억울하겠다. 나- 빨리 태어나서 그런 건데. 그래서 이른둥이 출신들은 태어날 때 교정 연령을 되게 잘 물어보고 가야 돼요. 출생 예정일을 잘 기억하시면 엄마가 그렇게 계산한든지, 아니면 우리 아이가 교정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계산해서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교정 연령을 언제까지 해야 돼요? 교정 연령이 적용되는 게 있고 아닌 게 있는데, 결국은 만 2살까지만 교정 연령을 따지고 그 이후가 되면은 이제 출생 연령으로 따져도 돼요. 그러니까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만 2살까지는 웬만큼 다 자라줘야 된다. 근데 이게 항상 헷갈리는 게 예방접종을 어디에 맞춰야 되나? 그쵸. 왠지 교정 연령에 맞춰야 될 것 그럴 같아. 것 같죠? 네. 그런데 예방접종은 출생 연령. 왜 그러지? 이게 신기하게 면역력이 자라나는 거는 태어나면서 얘가 빨리빨리 적응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한테 항체를 다 받고 있다가 어차피 태어나고 나서는 똑같구나. 출생 연령을 따지는 거는 예방접종하고 생일 파티 할 때, 100일 잔치 할 때, 그러네. 이거는 출생 연령을 따지고요. 교정 연령을 따지는 거는 발달. 키랑 몸무게는 둘 다 생각을 해야 돼요. 왜지? 네, 이거는 뒤에 조금 설명을 드리고요. 근데 예방접종 같은 경우 아까 출생 연령을 따지면 된다고 했지만, 너무 일찍 태어났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치료를 받았거나 건강에 지금 기저질환이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예방접종 스케줄을 좀 변경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하면서 예방접종 스케줄을 조절하면 되고, 35주, 36주 정도 돼서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은 그 아이들은 그냥 태어나서 출생 연령에 맞춰서 예방접종을 진행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키를 어디에 맞춰야 되나?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는 거긴 한데, 이 소아과 의사들도 일찍 태어난 아기들이 키 몸무게 어떻게 자라는지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자세하게 본다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태어나서 자랄 때 지금 출생 주수에 비해서 몸무게가 얼마나 되는지도 중요해요. 한 달 일찍 태어난 애다 그러면 만삭 출신인 애보다 한 달만큼 작게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그냥 만삭 애들의 평균인 거기다 줄 세우면 안 되지. 줄 세워버리면 너무 작은 거야.
근데 얘는 한 달 일찍 태어난 것 치고는 또 잘 자란 아이일 수 있거든요. 일찍 태어난 아기들이 결국은 만사가 아이들하고 비교해서 더 작게 자라면 안 되고 결국은 만 2살 아니면 만 2살 반 정도 될 때까지 그들의 평균까지 쫓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은 힘들겠다. 네, 힘들어요. 쉽지 않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 자체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보려면 교정 연령을 보지만 2년 정도의 시간을 잡고 진행하는 따라잡기 성장을 평가하려면 출생 연령 기준을 해야 된다. 출생 연령 기준으로 지금 작다고 해서 너무 막 걱정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자궁내 성장 지연 진단할 때랑 비슷한 거예요. 한 번으로 진단하는 게 아니고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단편적인 것만 보지 마시고 병원에서 주치의사님하고 상의하면서 우리 아이가 지금은 동갑이 만삭 출신 아이들하고 비교하면 좀 작긴 하지만 사실 지금 되게 잘해주고 있는 거다. 이런 것들을 좀 상의하면서 제대로 설명 들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영양 검진할 때 안 맞을 수도 있겠네요, 조금. 발달은 이제 무조건 이제 만 2살까지는 교정 연령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역 검진을 갔을 때 이른동이 출신이다라고 하면은 출생 예정일이 언제였는데 몇 주에 태어났다 이걸 써요. 그러면은 교정 연령을 선생님이 계산을 해가지고 발달 검진은 그 원령별로 되게 자세하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어떻게 한다 이런 내용들은 다 출생 연령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지만 발달은 그 교정 연령에 맞는 걸 줍니다. 근데 만 2세가 넘어가면 발달도 출생 연령으로 따지니까 결국 발달도 만 2세까지는 웬만큼 다 따라잡아야 된다.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네. 우리가 또 이른둥이들 참 헷갈리는 게 먹이는 거, 이유식을 언제 해야 되나, 이것도 참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교과서적으로는 우리가 보통 만삭 아이들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이유식을 하고 저는 웬만하면 6개월 채워서 시작하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교과서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른둥이 아이들은 이유식을 만삭 아이들보다 한두 달 늦게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발달 때문이에요. 삼키고 이런 게 쉽지 않아요. 네, 삼키는 것도 문제고 만삭 아이들도 그렇고 이른둥이 출신 아이들도 그렇고 이유식을 할 준비가 되는지 평가할 때 뭘 보냐면 잘 앉고 앉아서 주는 거 받아 먹을 수 있고 어른들이 밥 먹는 거에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배부르면 그만 먹겠다고 도리도리 할 수 있고 이런 발달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출생 연령이 6개월이 됐더라도 아이 발달이 너무 느려서 앉지도 못한다. 그러면은 이유식을 시작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반대로 아이가 발달이 빨라요. 그러면은 그냥 6개월 됐을 때 바로 먹여도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일찍 태어난 조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발달 자체가 좀 이상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발달 지연이 있어서 아예 앉지 못하거나 생후 한 8개월, 9개월이 됐는데도 발달이 너무 안 돼서 이유식을 먹이기 힘들 때도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발달 클리닉 다니고 있을 테니까 주치사님하고 상의하면서 영양 섭취를 어떻게 해야 할지 영양 상담도 받고 이런 식으로 좀 슬기롭게 대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딱 정리해서 요약하자면 이른둥이 출신은 만 2세까지는 교정 연령을 꼭 기억하자. 성장과 발달을 볼 때 교정 연령을 토대로 해서 보는 게 좋고 그 말인즉슨 만 2세가 되면 웬만한 성장과 발달은 만사가 출신들과 똑같이 다 따라잡아줘야 된다. 애가 일찍 태어나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프죠.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는 거 보는 것도 힘들고 앞으로 이제 커가는데 건강하게 잘 클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많이 되는데 그래도 이제 웬만하면은 2살 지나면 잘 따라잡는다. 이거 잘 알고 계시면은 지금은 좀 힘드시겠지만 길게 보고 조금씩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간다 생각하시고 애기 예쁘게 잘 키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거 보고 계신 보호자분들 항상 힘내세요. 화이팅! 화이팅! 오늘도 저희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